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고요. 혜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저희가 프랑스로 다시 한번 떠나봅니다. 제가 다녀온 프랑스, 제가 강도를 당했던 프랑스. 저는 프랑스 파리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너무나 그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이 영화로 다시 느껴져서 좋았어. 야, 이 영화가 무려 1987년 영화예요. 저보다 2살 어린 영화입니다. 80년대 파리는 굉장히 트렌디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의 파리와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옷차림 자체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그 올블랙 패션에 빨간색 스니커즈를 신을 수 있는지. 오늘의 영화는 에릭 로메르 감독님의 레네트와 미라벨의 4가지 모험 준비했습니다. 야, 제목도 어려워요. 레네트와 미라벨의 4가지 모험. 그렇죠. 뭐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레네트와 미라벨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로 프랑스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누벨바그 시대 그 맞아요. 시기를 대표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인 로메르 감독님. 이 로메르 감독님이 그 누벨바그 팸이 있었대요. 장르익 감독님 포함해서. 그 감독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격식 있다고 칭찬을 한 감독님이 바로 에릭 로메르 감독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굉장히 박식하셨다고 해요. 철학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리뷰했었던 악마도 악마가 르베르 르베송 감독도 바로 이 누벨바그 영향을 받으신 그렇지. 분이시죠. 로메르 감독의 영향을 맞아요.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사에 큰 의미가 있는 맞아요. 격적을 남긴 감독님을 드디어 모셔왔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또 인사청문회 열어봅니다. 지금 이거 좌시하시면 안 돼요. 좀 취조받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프랑스 영화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어요. 저희가 가끔 이 프랑스 배우들은 다뤄봤고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다뤘었지만 오랜만에 다시 한번 프랑스의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제목이 너무 유코릴 러브 잊을 수 없죠. 우리 소피 마르소 누나랑 뱅상냉동 씨 잊을 수 없는 그분들의 이제 뒤를 잇고자 그렇지. 들고 왔고 87년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요새는 그래도 최신 영화를 많이 다뤘던 만큼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을게요. 80년대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들었고 1936년도 영화도 했었는데 맞아요. 분노의 포도. 여러분 뭐 저희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목이 너무 신선했어요. 어떤 영화일까 너무 궁금했어. 일부러 스포일러나 줄거리 찾아보지도 않고 골랐거든요. 이 영화는. 언제나 그렇지만 예, 저희는 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따뜻해지는 영화였어요. 마음이. 그래서 대체 지난주에 헬터를 헬터스켈터? 르도가 추천했는데 이 영화를 연이어 추천했거든. 대체 무슨 의도로? 이게 좀 르도가 어두운 영화가 의도로. 있으면 밝고 따뜻한 영화가 너무 결이 있어야죠. 다르니까. 맞아요. 심장마비 걸리겠어. 그게 우리 아담한 공작소의 CPR이 묘미 필요해요. 아닙니까? 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장르를 가리지 않는 너무 순수해서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오히려 내가 민망할 정도더라고. 지난 영화에 비하면 너무 순수해 이들이.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혜택은? 좋았어. 좋았어? 4개 에피소드가 다뤄지는데 영화의 제목처럼 일단 첫 번째 만남 제외하고 나는 그 4.3프랑 이런 갑질이라면 저희 커피 소고원에 아저씨. 바로 근데 또 커피 아저씨 마지막에 레네트랑 미라벨이 떠나고 나서 정면에서 처음으로 샷을 잡아주거든. 잘생겼더라고. 그 유명한 배우 닮았어. 배우, 유명한 배우야 무슨 소리야. 누구 닮았는데. 필립 로덴바흐 배우. 유명 배우고 이미. 유명하신가요? 근데 200프랑을 가져왔는데 거스름돈이 없다고 너 앉아있어. 너 이 돈 내기 전까지 못 가. 아니 내가 돈을 가져왔잖아요. 우린 잔돈이 없으니까 거슬러 줄 수 없어. 이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잔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더 작은 단위는 없으실까요? 라고 양해를 구해야 글쎄, 나는 된다고 좀 달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양해를 구할 일인가? 그러니까 돈을 안 가져온 거라면 죄송한데 제가 카드를 놓고 왔어요. 너무 그러니까 죄송해요. 나는 웨이터가 카페 자체가 이 손님한테 양해를 그렇지. 구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그 말을 부분이에요.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가정해볼 수 있지. 우리가 수표를 들고 와서 100만 원짜리 그건 편의점에 조금 비슷한 예라고 봐. 왜냐면 200프랑이 있는데 4.3프랑을 내야 되잖아. 그럼 195.7프랑을 거슬러 줘야 돼. 우리도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3,000원짜리 물건 샀는데 100만 원 수표 낸 거야. 그럼 97만 원 거슬러 주셔야 되거든. 인터넷에 여느 게시판에 올라가면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도 있어. 완전 펼쳐지죠. 이거 민폐 손님이다. 또는 당연히 거슬러 줘야지.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에피소드부터 이미 나도 몰입하고 있더라고. 아, 저라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바꿀까라도 생각을 했지만 근데 사실 잔돈이 없을 테니까 미리 돈을 바꿔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려하기에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안 가져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일푼도 아니고 나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 가게 측에서 돈이 없다. 잔돈이 없다. 4.3만 내라. 이런 입장이니까 저는 그래도 미라벨의 편을 들었어요. 그 상황을 봤을 땐. 나도 빠져들었는데 이 로메르 감독님이 그 에피소드에서의 교훈은 당시 프랑스 카페에서는 먹고 튀어도 된다. 근데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나가고 무전 취직이 된 거야 결국. 웨이터가 괜찮아. 그래도 어. 끝까지 직시했어. 이러면서 자기 위안하고 넘겨버리더라고. 합리화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야 이게 돌고 도는 문화인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단 얘기지. 워낙 많았단 얘기고.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마트에서 훔치는 걸 훔쳐. 거짓말쟁이 범죄자 그 사기꾼. 에피소드. 야, 이것도 참 짚어봐야 될 에피소드인데 근데 그 마트에 가기 전에 음. 길을 알려주잖아. 두 남자가. 난 거기서 그 싸우는 모습도 흡사 저와 르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당신 여기 얼마나 살았어. 둘 다 여기 안 너의 살아. 망할 가족보단 오래 살았어. 이러면서 되게 젠틀하게 싸우는데 멘트가 진짜 강해요. 그리고 정작 길을 물어본 이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말을 듣지도 않아. 맞아. 그냥 메르시. 메르시 복구. 참 난 너무 재밌었어요. 그 프랑스의 그 당시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잘 녹여냈고 되게 이입됐어. 진짜 코미디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해악이 있다. 정말 무해했어 영화가. 오랜만에. 마트에서 그놈의 가방을 훔친 걸 또 훔치는 거? 이건 대체 그걸로 생일 파티를 하잖아. 내 생일이라서 가져온 거야? 이러고. 진실을 고하는 게 나는. 근데 저는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되게 좋았던 건 이 미라벨과 르네트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됐잖아. 이 미라벨은 거지들한테 왜 돈을 안 줘? 저들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줘야 돼. 르네트는 왜 저런 사람을 다 도와주냐. 그렇지. 제대로 죗값을 받게 해야지. 치료해. 저런 사람들은 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입장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같이. 르네트가 마트를 가기 전에 거지들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마트까지 가잖아. 근데 그 와중에 또 도둑질을 하는 여성을 돕겠다고 그 여성이 가방에 도둑질하려고 모아둔 그 가방 자체를 가져와 버리는. 들고 도망을 가서 결국에는 경찰한테 안 잡히게 도와주는데 이거를 미라벨한테 얘기를 하니까 미라벨이 너 그거 도와주면 어떡하냐. 너는 지금 범죄자를 양성을 한 거다. 이게 논쟁을 위한.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런 장치를 각 에피소드 하나 넣어놓은 거야. 대체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상황이 있거든? 들어볼래? 라고 하는 이 대화를 거는 작법이 너무 좋고 마지막에 지하철 역사에서 6점 몇 프랑? 빌려줄 수 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줬는데 정작 내가 1프랑이 없어서 집을 못 가네. 다시 찾아가. 돌려주려 했더니 내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 너 줄 수가 없어. 그럼 나 너 따라다닐 거야. 알았어. 그럼 1프랑 줄게. 가. 뭐 이런. 그러면서 또 이제 미라벨이 르네트를 이해하게 되는. 또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면 그녀를 신고할 것이냐. 이게 정말 영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황을 만들어내.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양비론에서 O야 X야, 흑이야 백이야, 옳고 그름이야를 물어본다는 거지. 감독님이. 그래서 재밌어서 지루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같아. 그 중심에 놓인 우리 주인공 미라벨과 레네트와 미라벨이 너무나 순수해. 맞아. 둘 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두 소녀라고 한다면 여기서 관객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영상미가 너무 순해. 너무 전반적으로. 예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잘 입었을지 모르겠어. 지금 봐도 1987년의 파리는 촌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세련돼 보여. 오버핏에 롱치마에 그냥 단화 하나 신었는데 저런 패션이 80년대에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고? 오늘의 OOTD. 진짜 OOTD 찍어도 돼요. 야, 그거는. 진짜.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 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날강도의 도시, 제300유로를 강탈해간 도시. 근데 그 당시에도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방랑자들과 거지들이 많았다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좀 새로웠고. 그래서 뭐 제가 파리를 좋아하고 프랑스 시민분들 너무 존경하지만 일부 정말 극소수가 제게 직접 사크라케르 대성당 근처에서 칼을 들이댔다라는 점에서 저는 자금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영화가 로메르 죄송합니다. 감독님 작품 중에 가장 경쾌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왈츠를 보는 것 같았어. 발걸음이 가볍더라고. 맞아. 영화가 전반적으로. 나는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는 사실 그 첫 번째예요. 만남. 음. 블루아워. 그거 너무 블루아워. 좋더라. 해지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멈춘 것과 같은 시간. 이야. 고요함, 유일하게 찾아오는 고요한 시간 단 1분. 바로 저희가 여러분께 그런 시간이 되어 보겠습니다. 유일한 시간. 배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조엘 미쿠엘 그리고 제시카 포데. 아름다움이 치사량이다. 특히 이 미라벨 역을 맡은 제시카 포데가 너무 예쁜 거야. 미모가 소피 마르소 저리 가라. 거의 저리 가면 안 되죠. 거의 비등비등해요. 견줄 수 있는. 근데 난 사실 두 분 다 그래. 이건 취향의 차이라고 보이고. 맞아. 두 분 다 미모와 외모로는. 근데 또 갑자기 이런 말 하기는 우리가 지난주 헬터 스켈터 해놓고 외모 지상주의, 외모 제일주의 떠들어 놓고는 저희 더 이상은 저 선언하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배우들의 외모로 설레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취소할 거예요. 자, 이 영화가 CGV에서 이 에릭 로메르 감독 전을 했었는데 그때 알았다면 보러 가지 않았을까.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로메르 감독님 워낙 저명하고 영화사에 족적을 남긴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서야 아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지. 저희 뭐 150편 봤다고 까불어 대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겸손하게 초심을 갖고. 맞아요. 저희가 3회차에 리뷰한 세계의 얼굴들이란 영화 상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세계 얼굴들의 자파르 파나이 감독님. 상을 최근에 또 수상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장, 거성, 기라성 같은 감독님을 계속 뵙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와요. 맞아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진짜 말을 잊지 못한. 순간 감격했어. 감격했어. 이런 감독님들의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봤으니까 이 누벨바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누벨바그라는 프랑스의 영화적 시풍, 경향이잖아요. 이게 프랑스의 젊은 영화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 장르익 고다르 감독님, 클로드 샤브롤, 자크 리베트, 에릭 로메르 등의 감독님들이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명하게 혹은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는, 물론 사실 한 끗 차이지만 장르익 고다르 감독님. 맞아요. 이 누벨바그라는 뜻이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이라는 르네상스랑 비슷한 르네상스가 아니지. 새로운 물결이라는 프랑스어래요. 흐름. 흐름. 새 시대. 프랑스의 어떤 전통을 거부하고 이때가 새로운 풍조를 만들겠다. 1950에서 60년대. 맞아요. 라고 불리고 우리나라 한창 6.25 할 때예요. 예, 대단해. 근데 이 우리나라 전쟁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영화풍을 만들어내면서 패션 자체도 같이 발달해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짧은 역사에서도 충무로가 있었고 그때도 있었죠. 임권택 감독님도 계셨고 패러사이트 봉준호 감독님. 예, 이런 기록적인 맞아요. 역사를 갈아엎는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누벨바그가 뉴 할리우드, 뉴 저먼 시네마 노보 이런 풍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도가 누벨바그를 말씀드리는 연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누벨바그에 이제 막 발을 들이는 거예요. 이제 입성하는 거고 하나의 영역의 미지의 세계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저희 왔습니다. 이제 누벨바그 한번 제대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희가 감독님들 연이어 만나 뵈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영화 저변을 넓혀가고 들으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이 프랑스 영화의 한 사조를 맞아요. 그리고 세계 영화사에서도 의미 있는 그들의 한 풍류를 읊어드리겠다. 그렇지. 왜 이들이 누벨바그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아카데미 위주로 움직였거든. 또는 뭐 아시아에서는 금자영장 정도의 네임밸류 있는 상들 위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풍이라고 하죠. 풍. 그렇죠. 누벨바그 풍. 네, 사조 위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았어요. 이런 의지와 열망을 남기면서 문을 닫을까요? 안 닫네. 베스트 장면 꼽고 닫아야죠. 꼽아야지. 나는 친구가 왔을 때. 친구? 그러니까 4.3프랑을 내기 이전에. 카페에서? 그렇지. 거기서도 이제 웨이터랑 한바탕 하죠. 내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대목인데 그러니까 레네트랑 미라벨이 최초에는 200프랑이 있었어. 근데 4.3프랑을 내야 하는데 잔돈이 없잖아, 가게가. 근데 친구가 왔는데 500프랑을 가져왔네. 난 이게 로메르 감독님의 큰 뜻이었다고 봐요. 나도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죄송한 표현인데 가게 엿먹어랍니다. 아니 200프랑도 못 거슬러 주겠다는데 500프랑이 왔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1,000원짜리 사는데 5만 원짜리를 내가 갖고 있어. 내 친구가 10만 원을 갖고 온 거죠. 어음을 갖고 왔네요. 아니면 반지 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가게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없지. 물론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음. 잔돈을 안 준비한 건 또 그거대로 문제겠지만 친구의 등장을 이런 식으로 세팅했다는 거는 저는 루메르 감독님이 완전 대체 설계하신 거죠. 그냥 아. 그 파리의 또 한 카페에서의 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말하잖아. 파리에 카페가 여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맞아. 다른 데 가면 돼. 돈은 내고 가야지. 맞아. 친구. 의자도 뺏어가잖아요. 재미있었어요. 그 장면. 나는 블루아워. 난 그 장면이 계속 그 너무나 얘기네. 진짜 인상적이었어. 밤에 울던 새들과 곤충들이 조용해지고 아침부터 지저귀는 새들과 곤충들이 아직 깨어나기 전 그 딱 1분의 시간. 1분의 시간. 너무 정적과 낭만적이지 같다고. 않아요? 이 얘기도 해야 돼. 음. 마지막에 음. 그림 팔잖아. 그거 해야 돼. 그리고 3초 뒤에 4,000프랑. 4,000프랑. 야, 이거 진짜 2배가 뛰었어요, 난 가격이. 그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엄청난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 어. 프랑스에서의 예술을 그런 식으로 맞아. 콕 집어내고 싶었던 거야. 상업적인 분야의 비판하고 미술이 싶었던 거지. 얼마나 이 일침을 날리고 작품성을 싶었다. 폄하하는지. 그때 왜냐면 그런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2,000프랑도 너무나 많이 준 거다. 야, 이걸 뭘 2,000이야. 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누가 돈 주고 허점이 사? 많은데 2,000프랑도 엄청 높게 쳐준 거다라고 보내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돈을 받은 것도 제 벙어리다. 거짓말하면서 받은 건데 손님들이 이거 예쁘다 얼마예요 하자마자 4,000입니다. 2배로 가격이 뛰어요. 시작부터 4,000이야. 깎아도 3,000이야. 그건. 야, 그게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예술 자체를 폄하할 생각 전혀 없지만 다루는 사람들이 취급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극소수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 왜? 그 예술의 가장 최전선의 중심에 로메르 감독님이 무엇인가를 알고 냄새를 맡고 그 장면을 넣었지 않았겠어?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의미 깊었어요. 마지막 엔딩으로 충분히. 좀 풍자하고 싶은 풍자야. 와, 풍자 좋아. 풍자와 해악이 있었다. 풍자하고 싶은 포인트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물론 앞서 한번 잠시 언급했지만 그 남자들이 길을 알려주는 장면은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웃겼던 장면이라고 맞아. 감히. 그것도 좀 그때 당시에 프랑스인들의 프랑스 남자들의 어떤 자부심, 자존심 이런 에고가 너무 강했다. 이고가 넘치는 그런 상황을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나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나도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그것도 허세와 이방인에 허풍이야. 대해서 배척하는 어떤 그 파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꼈다고 할까? 그리고 길을 알려달라고 한 사람에게 정작 도움되지 않는 나는 여기 살지 내가 하고 않지만의 싶은 말을 하잖아. 허영과 허풍, 허세 맞아. 이것들이 너무 잘 녹아있는 장면인 거야. 마치 너무 길을 잘하는 것처럼 알려주는데 둘 다 몰라. 맞아.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저 영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영화 좋았어. 보면서 프랑스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강도로 다 그 모네 그림들이 막 떠올랐다고 해야 그림도 되나? 빛의 화가 그런 좀 윤술이 찬란하고 햇볕이 와. 이렇게 비치는 그런 모네 그림들이 떠오르는 여기서 윤슬을 언급한다고? 작품이어서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리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는 친구 닉네임이 윤슬이야. 진짜로. 이거 모르고 했을 텐데 또 이렇게 진짜 또 몰랐어요. 역시 평행이론. 좋아요. 진짜 전 이 영화 추천. 완전 추천. 나도 추천. 오랜만에 작품성 있는. 물론 모든 영화 각각의 작품성을 어. 지니고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개별적으로 저희 팀이 좋아하는 영화. 칼날을 갖고 있어요. 루벨바그풍에 입문하고 싶다면 이 영화로 저는 시작하길 추천드려요. 악마도 악마가도 꼭 봐주세요. 르베르 르베송 감독님. 저희가 재밌게 봤었어요. 네, 맞아요. 좋아. 그러면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